다음 주까지 수술비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치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한마디는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녀는 무릎이 꺾이는 듯한 절망을 느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했다. 그녀는 그동안 쌓아온 자존심과 자부심을 모두 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 그녀를 외면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몰락한 음악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을 꺼려했다. 그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에 몸서리쳤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전화를 받았다. 강은채 씨 맞으신가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 그녀는 그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저는 한서준입니다. 강은채 씨에게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금액은 그녀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액수였다. 아버지의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고도 남을 돈. 하지만 조건은 단 하나였다. 그와 결혼하는 것. 그것도 정식 혼인신고를 하고 아무도 모르게 계약 결혼을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을 단지 돈 때문에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게 했다. 한서준 씨는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돈 때문에 결혼할 만큼 끔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씁쓸함이 묻어났다. 저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제 목적을 위해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 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일 뿐입니다. 한서준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월급으로 겨우 생활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돈은 당신이 필요한 만큼 충분합니다. 그녀는 의심했다. 가난한 회사원이 이렇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을 리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아버지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한서준이라는 이름 앞에 놓인 덫을 알면서도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결혼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속이거나 제게 해를 가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저를 믿지 못하는군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계는 어디까지나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당신이 저를 믿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계약 조건에만 충실하십시오. 그의 말은 차갑고 냉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 속에서 알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다. 어쩌면 그도 자신처럼 고독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며칠 뒤 그들은 만났다. 한서준은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잘생겼고 차분한 태도는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짧은 대화 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녀의 계좌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돈이 입금되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존심을 팔아 가족을 구했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과 아픔의 눈물이었다. 며칠 뒤 그녀는 아버지의 병실에 들러 인사를 건넸다. 아버지, 저 결혼했어요. 아주 좋은 사람과 결혼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한서준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의 삶과 얽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들의 만남이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3년이라는 시간은 강은채에게 익숙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도시의 낯선 공기 잿빛 빌딩 숲, 그리고 오직 혼자라는 사실. 그녀는 한서준이 남기고 간 돈을 아버지를 위해 썼고 남은 돈으로는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돈마저 바닥을 보일 무렵 그녀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거창한 꿈은 이미 오래전에 버렸고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현실이었다. 그녀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그녀의 과거는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음악 콩쿠르 제명이라는 주홍글씨. 사람들은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어떤 회사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 대기업의 청소부직에 지원했다. 이력서에 학력과 경력을 모두 삭제하고 오직 성실함과 책임감만을 강조했다. 그녀는 그곳에서라도 살아남아야 했다. 아버지의 병원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위해 그렇게 그녀는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빌딩에 발을 들여놓았다. 첫 출근 날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낡고 칙칙한 청소부 유니폼 묶음머리 그리고 생기 없는 얼굴.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예전의 강은채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그저 이 도시의 한낱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청소 일을 하게 된 강은채라고 합니다. 청소부 관리인은 그녀를 무심한 표정으로 훑어보았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청소 도구와 명찰입니다. 당신이 맡을 곳은 한서준 사장님의 집무실입니다. 사장님은 매우 깔끔하신 분이니 신경 써서 일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서준. 그 이름은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의 남편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었다. 이 세상에 같은 이름은 수두룩할 텐데 왜 하필 이 거대한 회사에 그가 있을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의문을 품었지만 곧 생각을 지웠다. 그녀의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다. 그는 여기 있을 리 없었다. 그녀는 한서준의 집무실 문을 열었다. 넓고 깔끔한 공간, 차가운 금속 가구,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 모든 것이 그녀와는 동떨어진 세상 같았다. 그녀는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쓰레기통을 비웠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먼지는 사라지고 깨끗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오직 일에만 집중했다. 다른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 며칠 후 그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의 병원비가 입금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계좌를 확인했다. 분명히 아버지는 퇴원하셨고 병원비는 이미 모두 해결되었다. 그녀는 의아했다. 그리고 그 순간 한서준 사장님의 비서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강은채 씨, 한서준 사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집무실로 와주세요. 그녀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왜 사장님이 자신을 부르는 걸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눌러오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 그 목소리는 그녀가 3년 전에 들었던 그 목소리와 너무나도 비슷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남자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바로 그녀의 남편 한서준이었다. 그는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강은채 씨, 당신은 나를 알아봤습니까?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얼음이 박힌 듯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속였는지, 왜 이 거대한 회사의 사장인지, 그리고 왜 다시 나타났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비밀을 캐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는 피식 웃었다. 당신은 거짓말을 못하는군요. 좋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서 우리는 그저 사장과 청소부일 뿐입니다. 당신은 내 아내로서의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철저히 기만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가난한 회사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이 거대한 회사의 사장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왜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한 걸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에게 따져 묻고 싶었다. 왜 나를 속였냐고? 왜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냐고?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그의 돈에 묶여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녀는 그에게 빚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당신은 오늘부터 내 전용 청소부입니다.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내 집무실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분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녀는 그에게 복종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의 소나귀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청소 도구를 들고 그의 집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인생은 다시 한번 낯선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한성그룹에서의 생활은 강은채에게 새로운 고통을 안겨주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대하거나 아니면 차가운 시선으로 힐끗거렸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 안에서 유일하게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선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한서준이었다. 그는 그녀를 사장님이라 부르게 하면서도 때로는 차가운 눈빛으로 때로는 무심한 태도로 그녀를 대했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끊임없는 긴장감과 혼란을 주었다. 매일 아침 은채는 그가 출근하기 전에 집무실을 깨끗이 정리했다. 먼지 한 톨 없이 흐트러진 서류 한 장 없이 그녀는 그의 지시에 완벽하게 따랐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특별한 대우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이 일을 계속하며 아버지를 부양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왜 그녀에게 이토록 잔인하게 대하는 걸까? 그는 그녀를 정말 그저 계약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걸까? 어느 날 오후 은채는 집무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서류 정리까지 마친 그녀는 쓰레기통을 비우려다 멈칫했다. 쓰레기통 안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무심코 펼쳐본 종이에는 결혼식 초대장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다. 초대장에는 한서준과 박서연이라는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박서연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 이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한서준 사장님의 청순한 첫사랑이자 약혼녀로 소문이 자자한 여자였다. 사람들은 그녀의 외모와 재능을 칭찬하며 그녀가 언젠가 한성그룹의 안주인이 될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은채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콕콕 쑤시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초대장을 조용히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한서준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남편이었다. 비록 계약 결혼이긴 했지만 그녀는 그와의 관계를 신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감추고 있는 비밀이 더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은채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녀는 결혼식 초대장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그녀는 그에게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고 그녀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은채는 평소처럼 집무실에 출근했다.
그녀는 한서준이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한서준이 갑자기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는 다르게 날카롭고 차가웠다. 강은채 씨, 당신은 내 집무실에서 무엇을 훔쳤습니까?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에서 내 결혼식 초대장 냄새가 납니다. 은채는 당황했다. 그녀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훔치지 않았다고 변명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강은채 씨, 당신이 나를 속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가난한 회사원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 그는 그녀가 그를 속였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무엇을 속였는가?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그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억울하고 분했다. 사장님, 저는 당신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까지 비난하시는 건가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그의 차가운 심장을 녹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나가십시오. 그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십시오. 은채는 그에게서 멀어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그의 손에 달려 있었고 그녀는 그에게 묶여 있었다. 그날 이후 한서준은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은채는 그에게서 받은 상처를 혼자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었다. 한서준의 차가운 태도와 박서연의 노골적인 경계는 강은채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회사 안에서 투명인간이 된 듯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직원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 역시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구내식당 한 구석에 앉아 식사를 하거나 아무도 없는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쓸쓸함을 달랬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서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성실하게 일했다. 그녀는 한서준의 집무실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청소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먼지는 사라졌고 흐트러진 서류는 제자리를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도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다. 어느 날 오후 은채는 복도를 지나가다 피아노 소리를 들었다. 아름답고도 슬픈 멜로디.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그곳은 한성그룹의 예술회의실이었다. 문틈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곳에는 박서연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한서준을 포함한 여러 직원들이 서 있었다. 박서연의 연주는 흠잡을 데 없이 훌륭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자유롭게 유영하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다. 은채는 그 연주를 들으며 3년 전의 악몽을 떠올렸다. 그날 그녀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재능을 뽐냈고 박수갈채를 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녀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박서연의 연주가 끝났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그녀를 칭찬했다. 역시 서연 씨는 최고야. 역시 유명한 음악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달라.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음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박서연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한서준을 힐끗 쳐다보았다. 저는 서준 오빠 옆에서 일하고 싶어서요. 저는 음악보다 오빠가 더 소중하니까요. 모두가 박수를 쳤지만 은채는 씁쓸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묵묵히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걸어갔다. 그때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먼지털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황급히 먼지털이를 주우려다 멈칫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한서준이 서 있었다. 그는 언제부터 그곳에 서 있었던 걸까? 그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는 다르게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묻어 있었다. 당신은 왜 피아노를 치지 않습니까? 그녀는 그의 질문에 놀랐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는 듯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입니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을 감싸는 그의 손길은 따뜻했다. 당신은 그날 밤 나를 구해주었죠. 은채는 그의 질문에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3년 전의 사고에서 그를 구해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나는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과거를 되찾아주고 싶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받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그의 차가운 심장을 녹일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은채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삶의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자신의 과거를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한서준의 품에 안긴 강은채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버지에게서도 느낄 수 없었던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그의 손에 달려 있었고 그녀는 그에게 묶여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받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준은 은채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그녀에게 며칠 전 그가 했던 말에 대해 사과했다. 강은채 씨, 며칠 전 제가 했던 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저는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은채는 그의 사과에 놀랐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그녀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받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사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이 일을 계속하며 아버지를 부양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녀의 말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강은채 씨,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구원받고 싶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놀랐다. 그는 그녀에게서 구원받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놀랐다. 그는 그녀에게서 구원받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사장님, 저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강은채 씨, 나는 당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사장님, 저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강은채 씨, 나는 당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받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받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받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받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한서준은 은채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계약 결혼의 도구로 보지 않았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강한 자존심은 그의 차가운 심장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었고 그녀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진심을 전하기 전에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던 지난날의 행동들을 만회하고 싶었다. 그는 은채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세계적인 보석 디자이너에게 의뢰하여 오직 그녀만을 위한 결혼 반지를 제작했다.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였다. 그는 이 반지를 그녀에게 선물하며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한서준은 은채에게 반지를 주기 위해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러나 그때 박서연이 갑자기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한서준의 손에 들린 반지를 보고 눈을 반짝였다. 그녀는 그 반지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오빠, 그 반지는 저를 위한 건가요? 서연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났다. 서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상처받은 모습을 볼 자신이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서연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녀는 은채를 비웃으며 말했다. 이봐, 강은채 씨. 오빠는 이제 당신 같은 하찮은 여자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곧 결혼할 테니까. 은채는 서연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서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피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또다시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희망을 버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졌다. 그날 이후 서연은 은채를 더욱 괴롭혔다. 그녀는 은채에게 온갖 허드레시를 시키고 그녀를 직원들 앞에서 모욕했다. 그녀는 은채를 철저히 고립시켰다. 은채는 그 모든 고통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성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다. 서준은 그날 중요한 계약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서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은채를 이용해 서준을 궁지에 몰아넣을 계획을 세웠다. 서연은 주주총회장으로 들어서는 서준의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 서준 오빠가 이룬 성과는 모두 저의 덕분입니다. 저와 오빠는 곧 결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희의 약혼 사실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말은 주주총회장을 술렁이게 했다. 서준은 서연의 손을 뿌리치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서연 씨,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저는 당신과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서연은 당황했다. 그녀는 서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때 서연의 비서가 은채의 손목을 잡고 주주총회장으로 끌고 왔다. 사장님, 이 여자가 당신의 약혼 반지를 훔쳤습니다. 이 여자는 당신의 첫사랑을 모욕하고 당신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이 여자에게서 반지를 찾아내십시오. 모두의 시선이 은채에게로 향했다. 은채는 서연의 비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때 서준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은채의 손을 잡고 그녀를 자신의 옆에 세웠다. 여러분, 이 반지는 제가 직접 제 아내를 위해 제작한 결혼 반지입니다. 그리고 이 반지의 주인은 제 아내 강은채 씨입니다. 그의 말은 주주총회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은채와 서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보았다. 오, 오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박서연 씨, 나는 당신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당신은 나의 첫사랑이 아니라고.
나는 당신을 그저 동생처럼 생각했을 뿐입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준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희망을 버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졌다. 서준은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제 아내 강은채 씨는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3년 전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녀가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의 유일한 사랑입니다. 은채는 서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희망을 버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졌다. 나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해 주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은채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삶의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자신의 과거를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주주총회장의 혼란 속에서 강은채는 한서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리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녀의 눈물은 그의 셔츠를 적셨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녀를 향한 그의 진심을 담은 말들을 속삭였다. 은채 씨, 나는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나를 구해주었던 그 사람을. 은채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그녀에게 진심을 담은 듯한 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당신이 나를 구해주었을 때 당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소리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구해주고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당신을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찾고 싶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은채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희망을 버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졌다. 하지만 당신은 내게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찾기 위해 당신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내가 찾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채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조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그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희망을 버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졌다. 은채 씨,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속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게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게서 숨은 것입니다. 당신은 내게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그의 말은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해한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용서한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희망을 버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졌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은채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삶의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자신의 과거를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때 한 비서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사장님 박소연 씨가 사장님의 약혼녀라는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사장님을 이용했습니다. 한서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 두려움을 느꼈다. 박소연 씨, 당신은 나를 모욕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를 모욕했습니다. 당신은 내 가족을 모욕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회사에서 해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한 짓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서준에게 매달렸다. 오빠 제발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오빠를 사랑했어요.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서준은 그녀를 냉정하게 뿌리쳤다. 박서연 씨,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내게 그저 과거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녀의 눈물은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은채는 서연의 모습을 보며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서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서연 씨, 괜찮으세요? 서연은 은채의 손을 뿌리쳤다. 너 따위가 나를 위로할 자격이 없어. 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 너 때문에. 은채는 그녀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서연에게서 멀어졌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희망을 버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졌다. 서준은 은채의 손을 잡고 그녀를 주주총회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은채 씨, 당신은 내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내게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은채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삶의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자신의 과거를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주주총회에서의 사건은 한성그룹을 뒤흔들었다. 강은채는 더 이상 숨겨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장 한서준의 아내이자 그의 생명의 은인으로 모두에게 알려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박소연은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녀는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그녀는 서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를 갈았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해 한성그룹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최대 경쟁사인 대성그룹의 사장과 손을 잡았다. 대성그룹은 한성그룹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오션시티 프로젝트를 빼앗기 위해 문화 예술 경연을 제안했다. 패배하는 쪽은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막대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서준은 서연의 음모를 눈치챘지만 이미 계약서에 서명한 후였다. 그는 분노했지만 서연의 음모에 굴복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음모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러나 그는 서연이 음악을 이용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대성그룹을 대표하여 세계적인 클래식 오케스트라를 섭외했다. 그녀는 한성그룹을 비웃으며 말했다. 한서준 씨, 당신의 회사는 문화예술과는 거리가 먼 곳이죠. 당신의 회사에서 클래식 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신은 저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서준은 그녀의 도발에 분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은채가 앞으로 나섰다. 사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경연에 참가하겠습니다. 서준은 그녀의 말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피아노를 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이처럼 큰 무대에서 연주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은채 씨, 당신은 괜찮겠습니까? 당신은 과거에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까? 은채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사장님.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저의 명예를 되찾고 당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서준은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은채 씨. 당신을 믿겠습니다. 은채는 그날부터 피아노 연습에 매달렸다. 3년 동안 잊고 지냈던 피아노 건반은 그녀의 손가락에 낯설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 없이 연습했다. 손가락이 굳어지고 물집이 잡혀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땀방울은 피아노 건반 위로 떨어졌고 그녀의 열정은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서연은 은채가 경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었다. 하찮은 청소부가 피아노를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녀의 연주는 한성그룹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은 빗나갔다. 은채는 3년 전의 재능을 모두 되찾았고 그 위에 그녀의 삶의 경험과 감정이 더해져 더욱 깊고 풍부한 연주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연주는 서연의 연주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었다. 경연 당일 모두의 시선이 은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무대 위에 올랐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그녀는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연주를 시작했다. 그녀의 연주는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유영하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연주에는 그녀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희망과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녀의 연주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서연은 은채의 연주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은채의 재능을 질투했지만 그녀의 연주에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은채를 이길 수 없었다. 그녀는 은채의 연주에 압도당했다. 은채의 연주가 끝나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다. 서준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재능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배웠다. 문화 예술 경연은 강은채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명예를 되찾았고 박서연의 음모는 물거품이 되었다. 은채의 연주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그녀의 아픔과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담은 한 편의 서사시였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청소부나 추락한 음악가로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한성그룹을 구한 영웅이자 진정한 예술가로 칭송했다. 경연이 끝난 후 서준은 무대 위로 올라가 은채를 뜨겁게 포옹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는 은채의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제 아내 강은채 씨입니다. 그녀는 저의 생명의 은인이자 저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그녀의 용기와 재능 덕분에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은채는 그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그의 옆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때 서연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녀의 얼굴은 초라했고 눈은 공허했다. 그녀는 은채에게 다가갔다. 강은채, 네가 이겼어.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내 명예, 내 재능, 내 사랑. 모두 너에게 빼앗겼어. 서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채는 서연의 말에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저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재능은 여전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자만심과 질투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은채의 말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은채에게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강은채, 내가 잘못했어. 나는 너를 질투했어. 나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어. 은채는 서연을 일으켜쓰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서연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당신의 재능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은채의 따뜻한 말에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은채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서준은 은채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넓은 아량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다. 경연이 끝난 후 서준은 은채를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다. 파티에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되었다. 그들은 모두 은채의 용기와 재능을 칭찬했다. 서준의 할아버지는 은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채야,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너는 서준이에게 가장 좋은 아내이자 가장 좋은 조력자다. 은채는 할아버지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서준의 품에 안겨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희망을 버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졌다. 그날 밤 서준은 은채에게 말했다. 은채 씨,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내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은채는 그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말했다. 서준 씨, 저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단순한 키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키스였다. 그것은 그들의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키스였다. 그것은 그들의 미래를 약속하는 키스였다. 문화예술 경연 이후 한서준과 강은채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다. 강은채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살지 않았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사모님이자 한서준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로 당당하게 대중 앞에 섰다. 서준은 은채를 위해 새로운 피아노를 선물했다. 그것은 그녀가 콩쿠르에서 우승했을 때 사용했던 피아노와 똑같은 모델이었다. 피아노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창가에 놓여 있었다. 은채는 그 피아노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3년 동안 잊고 지냈던 피아노 건반은 그녀의 손가락에 낯설었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연주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3년 전의 연주와는 달랐다. 3년 전의 연주가 열정과 야망으로 가득 찬 불꽃이었다면 지금의 연주는 평온과 사랑으로 가득 찬 잔잔한 호수 같았다. 그녀의 연주에는 그녀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다시 찾은 행복이 모두 담겨 있었다. 서준은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감동했다. 그는 은채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채 씨,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사랑의 의미를 배웠고 삶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은채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서준 씨, 저도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용기를 배웠고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행복을 찾았다. 한서준은 은채를 위해 작은 음악 학교를 설립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다. 그녀는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박서연은 은채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은채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 강은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너를 질투했어. 나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어. 은채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서연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당신의 재능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은채의 따뜻한 말에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은채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은채에게서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배웠다. 그녀는 은채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은채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강은채의 아버지는 기적처럼 회복되었다. 그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서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위, 우리 은채를 잘 부탁하네. 우리 은채는 좋은 사람이야. 자네에게도 좋은 아내가 될 걸세. 서준은 장인어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은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장인어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은채를 평생 사랑하고 지켜주겠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모든 것을 얻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모든 것을 주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평화를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축복했다. 병원 복도에 스며든 차가운 공기가 강은채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낡고해진 외투를 여미며 창밖으로 쏟아지는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에게 빛은 희망과 미래를 상징했다. 하지만 지금 그 빛은 그저 먼 곳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녀의 삶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시골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음악을 사랑했던 은채.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작은 손가락은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타고난 재능으로 유명한 클래식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그녀의 재능을 질투한 누군가의 모함으로 심사위원을 매수했다는 누명을 썼고 결국 대회에서 영구 제명당했다. 가족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녀는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었다. 도시로 도망치듯 온 그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갈 뿐이었다. 그래도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억울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위로해 주셨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막대한 수술비와 치료비는 그녀의 삶을 짓눌렀다. 가진 것을 모두 팔았지만 병원비는 끝없이 쌓여갔다. 병원비가 부족해 수술이 연기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다.